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예, 부산에서 우리 강경란 선생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테이블보를 이렇게 큰 걸 마련해 주시니까 어, 예전엔 테이블보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어, 양쪽의 색깔이 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음, 그게 마음 아프셨나 봐요. 안타깝고. 음, 그래서 널찍한 큰 걸 이렇게 마련해 음, 주시니까 뭐 올 연말에 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음, 이걸 또 내년에도 그대로 쓸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은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에 계신 선생님이 서울까지가 뭐 천리길 아닙니까? 음, 여기를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도 대단한 정성이신데 저는 선생님을 뵈면서 강경란 선생님이 너랑 나랑 이건우 선생님 제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우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늘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음,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선물을 하고 계속 배움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보는 음, 거거든요. 중국 시대에 그 한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천리만은 상류한데 천리만은 언제나 있는데 천리만을 알아보는 백락은 불상류다. 음, 백락은 늘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을 내놔도 요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크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알아본 것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 이런 것이 그 제자를 좀 제자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제자의 그 핵심 음. 제자라면 이런 거를 좀 가져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네.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야 돼. 아이고, 참, 제자 안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 네. 의문을 가져야 돼. 의문을 의문을. 가져라. 네. 그 공자님 그 제자 중에서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궁금증이 있으면 달라들어. 네. 어, 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음, 공자가 말씀하면 네, 그거 맞습니다. 그 뭐 본인도 뭐 70몇 명 제자 뭐 이름을 이렇게 적고 했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몇 개는 줄 수가 없어요. 네. 궁금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든지 그걸 메워줘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까 물었을 때는 이래 얘기하고 지금 음, 물었을 때는 왜 이래 아이고, 얘기하냐. 또 따지네. 그렇게 해서 파고들어도 네. 그 대답을 다 해내는 네. 거야.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해야 네. 대답이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야 돼. 아하. 야, 제자가 스승을, 그 청출어람, 청어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음, 않습니까? 스승을 능가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스승의 복사기가 되지 말고 스승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제자도 제자답게 그렇게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창조된 세계를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창조적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이 제자가 해야 되고 핵심 수단은 의문을 가지고 어떤 궁금한 것도 스승한테 여쭤보는 자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 네,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하고 나이가 어려도 어리니까 네네, 훨씬 활성화시키기가 좋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공 선생이 이 테이블을 우리한테 네네,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음, 이걸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내 거를 제자인 이서원 선생이 이걸 가지고 가야 돼. 네, 그 전시관이 얘기했듯이 섬에 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다 섬에 들고 나면은 똑같이 일을 해놓으면 이거는 와봤다밖에 안 돼.
네. 어떻게 하느냐. 이 천을 뒤집어서 한번 넣고, 음흠. 가로로 나왔던 걸 세로로도 한번 나와보고. 네, 네, 네. 그게 내 거예요. 아하. 그거는 스승이 해보지 못한 거거든. 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내 거다, 그거예요. 네.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강경란 선생님이 또 볼을 가지고, 테이블 볼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은 그런 제자를 많이 거느리면 아, 유명한 스승이 네, 되고, 네. 또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제자를 데리고 있으면 고생만 직사게. 복불복일까요? 그러면 스승이 되려면 제자 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 그 네. 제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도 12제자가 네, 있지만은 네. 그 중에 그래도 쓸만한 제자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 불교에서 부처님도 보세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기억하는 그런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이 남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야 된다는 다. 말을 내가 쉽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경험을 봐도 그래요. 경험을 네, 봐도 네. 내가 이렇게 뭘 가르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래 하는 걸 보면 수준을 알 수가 있어. 네.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걸 음흠. 그럼 내가 적석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답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대답 못하는 거는 요도함 시간까지 내가 좀 찾아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내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제자니 스승이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기도 하고 물론 많은 경우는 또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단지 배우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기 걸로 생산해내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이제 석불은 그 영어로 땡기기 82년부터 이제 그 뭐 한국인의 성격 같은 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네네네. 근데 결국 뭐 연구 아티클은 쓰지를 못하고 전국에 있는 석불은 이제 다 돌아다녀 봤어. 네.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이 석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 하고 또 석불을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 하고 또 석불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직접 얘기해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제자들 직접 만나가지고 네. 내가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나로서는 좀 불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자기가 배운 스승이 A라고 했으면 네. 죽어도 A야. 아. 그 예를 하나 남산에 이제 어떤 그 마애불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건 입술이 약간 붉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건 색칠을 했다고 돼 있어. 네. 네. 그 신라시대 색칠을 했는 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희미해져 가지고 희미하게 보여. 네. 그게 이제 이 제자도 이거는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개만 빨간 게 아니라 몸에 다른 데도 빨간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색칠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술만 칠하지 왜 여기까지 다 칠했을까? 네네.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물었더니 그건 대답은 못하고 하여튼 우리 선생이
입술은 칠했다고 가르쳤어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다니던 회원 중에 지질학자가 하나 있어. 네. 그 지질연구소에서 하기 막 그 친구한테 이 돌에 대해서는 돌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지질이니까. 네. 그래서 몰래 그 약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긁어서. 약간 끌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소에 가서 전자현미경으로 네, 네, 네. 확대해서 막 보니까 그건 칠한 게 아니라 돌 자체예요. 야. 그 돌 자체인데 너무 놀란 거야. 네. 왜 놀라느냐? 그 입술에 있는 붉은 것을 활용하려 해서 전체를 조각을 하니까 네, 놀랍네요. 대단한 거죠. 야, 저 부분을 입술로 해야 되겠다고 아예. 그 아, 결을 한다 이거지. 그러네요. 그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솜씨인데. 네. 그래서 내가 그 제자한테 얘기해줘서 이랬다. 그래서 색칠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한 번 그렇게 했으면 그걸 네, 네, 네. 번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학문이 발전하자면 그걸 뒤엎어야지. 네. 이거는 내가 그냥 들은 얘기고 확인은 한 건 아닌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주임 교수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나 맡아가지고 가르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네. 제출한 그 박사 계획서, 네, 네. 계획서가 뭐냐면 그 주임 교수가 쓴 논문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는. 야. 그걸 우리나라 학풍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걸 선생이 허용해 줬어. 야. 그래 꼼꼼하게 논문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 야. 근데 그건 내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내가 확인한 건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네.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네, 네. 이분 제자가 아까 이제 석불 모양으로 네. 대부분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이랬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버드 대학처럼 달라든 거예요. 예. 그분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어느 구절은 어디서 표절했고 야. 그걸 쓴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일단 우리 정서로 이해하면 아웃 됐을 것 같고. 그렇지. 네.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사제간의 왕따가 되고 그 동료간의 왕따가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소문 네네네. 이것 때문에 딴 데서 일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런 점을 생각해가지고는 누가 이건우 단점만 찾아보면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네네네.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사회가 네. 되어야 그리고 또 제자가 하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말이면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네 말이 맞다. 네. 이런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학문이 많이 발전할 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선생님과 너랑 나랑을 하면서 제가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막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고, 두 번째로는 스승과 제자라는 게 결국 제대로 된 제자는 자꾸 건드리는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다는 생각이 들고, 건드리더라도 그게 마음은 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 학문의 발전이나 우리 지혜의 성장 이걸 위해서는
그걸 또 포용해 주는 사람이 음. 스승이어야 되겠다. 음.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2024년에도 제가 노력해서 선생님이 대답 못하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너랑 나랑 유쾌한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승과 제자, 어떤 사람들이 스승이 어떤 사람이 제자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